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운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입니다. 지난 5일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할 일입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오시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리께서 오늘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성과와 가능성도 있고 만만치 않은 과제도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와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 신용 등급이 사상 최고로 올라갔고요.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다로 올라갔습니다. 국가 부도 위험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게 개선됐습니다. 성장률은 OECD 상위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고령화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인가, 서비스업을 우리 수준에 맞게 어떻게 빨리 고도화할 것인가, 신산업을 얼마나 빨리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등등의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총리로서 한 말씀 하시죠. 네, 늘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의 정책의 목표랄까 하는 것은 포용국가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게 사시게 해드리는 것이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국민들이 꽤 계십니다.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두 마디로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국민 전체로 보면 양극화, 고령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산업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서비스업의 부진, 신산업의 지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중 무역 마찰이 우리의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대외 요인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몇 경제 정책에서 목표는 순수했지만 시장이 소화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원인을 제공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설령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더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현장에서 바로 그러한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계실 수 있다는 것까지를 감안하면서 정책이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해져야겠다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 때 사당 후보가 공약 공약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좀 보완하시고 근로시간 단축도 산업 특성을 살려서 탄력 근무를 좀 보다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의 전문직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예외로 인정하는 유연성을 좀 발휘한다면 훨씬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그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그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개편안을 국회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차등화를 말씀 주셨는데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1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실현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굉장히 막상 하려고 보면 많은 과제가 있고 그래서요. 당장 차등화한다면 아마도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야인가. 그것이 감당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른바 노사정 합의는 이루어진 셈이니까요. 그것을 바탕으로 입법화를 서두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선택근로제라든가 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의 시간이 약간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처럼 고연봉의 전문직 근로자들이 굳이 52시간을 지켜야 할까 이런 문제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문제도 노동계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어서요. 조금 더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급 위주의 과거 성장 정책으로 해기는 우리 경제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정책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의 실패가 예상될 때 정부의 개입은 필요합니다만 시장의 수용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 또한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을 정책 당국이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깊게 유념하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이 백악관 외교안보 라인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실상은 어떠신가요? 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야당 의원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이름까지 대시면서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누구는 통화도 안 된다.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어제도 통화를 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통화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시죠. 해외 가서 강의 잘하고 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보다 과감히 경제 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지급 여력이 보강됐을 거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이 추진되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정책 효과는 극대화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중에서 공정 경제가 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의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 공정위뿐만 아니라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공정 경제 또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해왔고 현장에서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정경제 또는 경제민주화의 시책이 좀 더 강도 있게 진행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책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은 다만 공정경제나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과속하지도 않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후퇴하지도 않는 일관된 어떤 속도로 예측 가능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주에 유럽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경제정책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모인 60개 나라의 경쟁 당국자들의 공통적인 어떤 공감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벨 플레잉 필드, 즉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기초가 되고 21세기 경쟁 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생활의 어떤 기초로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 차원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이 잘 제대로 보장이 되는 상법 측면에서의 어떤 개혁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업 간의 거래관계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그런 공정거래법 개정이 우리 어떤 경제 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이 또 기업 경영에 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그런 어떤 너무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재계나 또는 어떤 학계의 의견을 경청을 하면서 합리적인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양적 지표는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만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수준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137개국 중에서 기업 경영윤리의 수준 92, 회계감사 수준 63위,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109위, 투자자 보호는 잘 되고 있느냐 99위입니다. 창피한 수준이잖아요. 예. 나쁜 지배구조는 과도한 임원 보수, 극심한 로비, 기업의 불법 행위, 불투명한 경영, 그리고 정실주의를 초래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도 목도해온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표의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경제학계에서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는 크게 주주 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별합니다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을 보면 주주 자본주의 모형이든 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이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속히 메워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질적 지표가 20위권 정도로 올라가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재계 우려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속 고발권이 폐지될 경우에 이 별건 수사에 대한 우려,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 측면에서 그 전속 고발건이 부분 폐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 특히 그 중에서도 중복 수사 조사 부분이나 또는 별건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법조문을 바꾸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이하의 하위 규정들을 보다 분명하게 좀 저희들이 제시함으로써 이런 재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들어와서 저희 공정위가 법무부와 함께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 수사 조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성 담합 중에서 입찰 담합에 관해서만 리니언시 자진 신고가 들어온 사건 중에서 입찰 담합에 대해서만 검찰이 우선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우선 수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영역을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입수하는 정보가 다른 어떤 영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별건 수사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관리하고 일선 수사 부서가 아니라 대검 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수사 단계마다 대검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법무부와 대검 측에서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방안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재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재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설명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소통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우려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나 시행령 같은 데서라도 넣어가지고 예. 재개 우려 사항을 좀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법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하위 규정들을 촘촘하게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을 더 옥죄한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방향으로 언론 보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법률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상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360만 개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제법이고 공정거래법은 그 중에서 이제 대기업 집단 시책이라고 부른다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그 60개 그룹 계열사 숫자로는 2,000개 기업한테 적용되는 법률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7개 금융그룹에만 적용되는 법률인데 지금 사실 상정돼 있는 법률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여러 법률들의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가 이게 법률안을 제안할 때 하나하나의 법률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제 법률들의 종합적인 어떤 효과가 균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을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이른바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어떤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의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 되기를 바라는 내용들, 즉 21세기의 변화된 경제 환경에 변화된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언론이 좀 더 균형감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기업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장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총리 나오시죠.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세계 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로 기존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 방식의 노동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과감한 노동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해외 경쟁 기업과 비교해서 생산성은 낮은데 절대 임금은 오히려 더 높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임금이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경쟁력 없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인력 구조조정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을 분담하여 적정 수준까지 임금을 조정하여 실업을 최소화하는 임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한계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사후적 인력 구조 조정보다 선제적 임금 구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인력 구조 조정 단계까지 가기 전에 기업이 노사 간의 상생에 의해서 다른 경쟁력 회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계 기업의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비정규직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사회 양극화와 만성적인 수요 부진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장기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기업의 CEO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어떤 고용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일단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맞는 직무의 성격하고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제가 회사의 사장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비정규직을 선호할 겁니다. 그럼 부총리가 구직자라면 어느 일자리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규직을 원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일 노동 공정임금 체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직무 분석이 철저하게 되어 있다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누구의 월급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의원님 질문 취지를 감안한다면 비정규직이 아무래도 고용 불안이라든가 프렌지 베네핏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게 더 조이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론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리함이 사라지고 사용자가 무한정 비정규직을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에 근로자와 구직자는 본인의 처지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에서 선택할 겁니다. 그러겠죠? 예. 기간제법 등의 사례처럼 일률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보다 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동일 임금에 대한 공정 임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경제 현실상 동일 임금에 대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도 완벽하게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사실 정착하기가 쉽지 않을 거는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동일 임금에 대해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북구에서는 이런 임금 체계가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증권 쪽에서는 이미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임금 구조 조정과 공정임금 체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홍 부총리 계실 때 정착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사이 기업들은 발목 잡는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대규모 신사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에 7,500억 원을 투자하고 카카오는 일본에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왜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개별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규제 개혁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세계 각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려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형 경제인데 일부 시민단체 정치권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시대의 건별 규제를 주장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형 규제는 해서는 안 될 사항만 명시하고 다 푸는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규제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선진국처럼 원칙 중심 규제, 포괄주의 규제를 채택하되 어길 경우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체계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원 여러분, 오늘의 경제 현실이 과거 정부 탓만도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실수에 기인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타파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여야의 규제 빅딜을 제안합니다. 야당이나 재계가 요구하는 서비스 발전법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정부 여당이 대폭 수용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야당이 적극 수용하는 빅딜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최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